수없이 빠르게 진행된 공수전환, 2위가 정해지지 않은 죽음의 조의 마지막 경기라는 측면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과연 파리는 어떤 전술을 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4-3-3으로 출전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를 일단 벤치에 놓고 중원을 구성하며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바르콜라, 무아니의 빠른 쓰리톱을 구성해서 역습시 빠른 템포로 공격하는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공격 전개 시엔 하키미를 사이드 쪽으로 완전 벌려서 직선적인 공격 가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키미가 올라갈 땐 마르키뇨스, 슈크리니아르, 리카를 3백으로 구성하고 콜로 무아니를 안쪽에 배치해 음바페와 투톱처럼 활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활동하면서 왼쪽에서 일어나는 빌드업이나 수비 상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음바페를 지원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음바페가 뒷공간을 노릴 때 중원을 거치지 않고 뒷공간에 한 번에 때려주는 킥을 많이 지시받은 것 같았습니다. 도르트문트도 홈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라인이 꽤 높았습니다. 그때마다 음바페는 시도 때도 없이 뒷공간을 계속 노렸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음바페를 보고 확실하게 공을 넣어줍니다. 자신의 등 뒤로 오는 공을 몸을 돌리면서 잡아두는 터치가 미쳤습니다. 전방쪽으로 공을 향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바페가 튀어나온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하는데 뒤에서 끝까지 따라오던 질레가 이걸 막아냅니다. 라인 브레이킹, 골키퍼 제치기, 막아내는 태클까지 경기 수준이 미쳤습니다. 도르트문트도 공격할 때 센터백 2명만 후방에 남겨두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르트문트의 패스미스가 나오면 파리가 큰 기회를 잡습니다. 음바페가 침투하는 무아니에게 맞춰서 공간에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무아니가 이 공을 가지고 쭉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냥 음바페는 미쳤습니다. 진짜 욕나오게 잘합니다. 훈멜스와 질레 둘 다 속도가 장점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무아니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아니가 반대편을 보고 발 바깥으로 슈팅을 마무리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로 빗나갑니다. 계속 역습으로 뒷공간 공략에 성공하는 파리지만 골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하키미의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좌우로 상당히 넓은 폭으로 벌려놓고 빌드업 하는 파리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상대 수비들도 퍼져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위아래로 돌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빈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 공간을 이강인이 먹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또 중원 지역에서 패스한 공을 이강인이 팬텀 드리블처럼 왼발, 오른발로 튕기면서 에메리에게 공을 줍니다. 에메리에게 공을 받은 음바페가 뒷공간을 파는 무아니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파리입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오늘 골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계속 좋은 찬스를 무아니에게 만들어줍니다. 무아니가 반대쪽을 보고 땅볼로 마무리하지만 코벨이 각을 아주 잘 좁히고 나왔습니다. 코벨이 발로 깔끔하게 세이브합니다. 이렇게 0대0으로 전반이 끝납니다. 도르트문트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점 때문에 서로 공간과 역습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음바페가 칼춤을 추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역습 싸움에서 전환 속도가 더 빠른 건 파리였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음바페의 고군분투로 기대 득점값이 2.05까지 올라간 파리지만 전반을 무득점으로 아쉽게 마무리합니다. 후반에도 음바페는 중원에서 공을 잡으면 그냥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강인이 음바페를 보고 공간에 떨어뜨려줍니다. 이 공을 받은 음바페가 반대쪽 하키미를 보고 감아서 공을 넣어줍니다. 시야와 찬스 메이킹까지 완벽합니다. 하키미가 이 공을 잡고 슈팅을 하는데 질레의 태클에 맞고 뒤로 흐릅니다. 이번에도 질레가 엄청난 커버를 보여줍니다. 이 공을 이강인이 몸을 비스듬히 틀면서 슈팅하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흐릅니다. 모처럼만의 오픈 찬스라 아쉬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전 초반엔 계속적으로 고강도의 전방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하키미가 뒤에서 온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을 뺏깁니다. 벤세바이니의 타이트한 압박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당탕탕 전개된 공을 필프루크가 잘 접으면서 아데에미에게 밀어주고 아데에미가 반대쪽에 왼발로 밀어넣은 공이 골대를 맞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도르트문트가 앞서갑니다. 벤세바이니가 끈적하게 전방 압박을 해주고 필프루크의 침착성까지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겐 슈퍼스타 음바페가 있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왼쪽으로 치는데 속도가 미쳤습니다. 음바페가 안쪽으로 넣어준 공을 훈멜스가 건드리는데 이 공이 뒤쪽 땅볼로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이 공이 자이르 에메리에게 흐르고 에메리가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데 수비의 다리 사이로 흐르면서 아주 살짝 굴절된 공이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2006년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클러치 능력입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도르트문트는 계속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전방 압박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압박이 풀렸을 때입니다. 하키미가 무아니와 2대1 패스로 압박을 풀어나갑니다. 이 공이 하키미부터 음바페를 거쳐 바르콜라까지 빠른 속도로 역습이 전개됩니다. 물론 이 공은 결정적인 찬스는 아니고 코너킥으로 이어지지만 역습 전환 속도 자체는 엄청 빠릅니다. 빠르지 않은 도르트문트의 센터백 라인이 파리의 역습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68분에 이강인을 빼고 우가르테를 넣으면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투입합니다.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으면서 플레이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수비를 성공한 파리는 또 한 번 역습에서 기회를 잡았는데요. 비티냐가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공을 툭 들어올리면서 반대쪽 하키미를 봐줍니다. 하키미는 미친듯이 뛰어가며 역습의 속도를 올립니다. 하키미로부터 시작된 역습이 무한히를 거쳐 음바페에게 향합니다. 음바페는 공을 잃지 않고 비티냐에게 밀어주고 이 공은 바르콜라에게 향합니다. 여기서 바르콜라가 왼발로 슈팅을 하는데 이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골문 앞까지 오는 과정은 상당히 스피드가 넘치는데 항상 마무리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파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수비적인 위기도 있었던 파리지만 돈나룸마가 슈퍼세이브를 이어가며 파리의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립니다. 그러던 중 뉴캐슬 밀란의 경기에서 추크헤제가 깔끔한 골을 득점하며 파리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부터 파리는 경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계속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경기는 1대1로 종료되며 파리는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음바페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왜 마지막에 한 골을 더 넣어서 조 1위를 노리지 않았냐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바페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감독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오늘 경기를 정리하자면 역시 루초 감독은 엄청난 세부 전술보다는 음바페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줬다는 느낌이 강했고, 도르트문트도 공격적으로 나와서 공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역습 찬스까지 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뉴캐슬전처럼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파리는 이제 16강에서 뮌헨, 아스날, 레알, 소시에다드, AT 마드리드, 맨시티, 바르셀로나 중 한 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팀을 만나도 빡센 경기가 예상됩니다. 과연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